진주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 안모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인은 안인득입니다. 얼굴도 오늘부터 전격 공개됩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저희가 계속해서 모자이크로 보도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어제 경찰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함 등을 인정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진주 살인범 안인득의 얼굴과 신상을 저희 돌직구쇼도 지금 이 순간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진주에서 끔찍하게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차례로 흉기로 찔러서 목숨을 앗아간 안인득의 모습입니다. 안인득이 어제 법원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하소연을 갖다가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다 꾸리고 많이 다녔습니다. 저 사건 조사에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제가 좀 인생상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꾸리고 좀 당하다가 저도 오늘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좀 제대로 좀 밝혀주십시오. 제대로. 비리가 좀 부정부패로 심각하니까 10년 동안 꾸리고 다녔습니다. 네, 오늘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를 모시고 이 안인득의 범죄 심리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조금 전에 이제 안인득의 얼굴과 안인득의 이야기, 주장을 지금 들었는데 내가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다. 기자들 향해서 제대로 좀 밝혀달라라는 지금 주장을 했는데 뭔가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아요. 심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건 이제 망상사파라고 합니다. 망상사파. 네, 과흥분된 상태에서 망상사파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말은 대부분의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형태로 머릿속에 편집된 상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신 감정은 이전에는 뭐 편집성 정신분열증,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어떤 특정한 자극을 자기 머릿속으로 조합을 해갖고 자기가 작은 자극에도 자기가 그걸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계속 머릿속에 망상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지금이 저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걸 망상사파라고 하는 건데 예. 보통 망상사파의 증세를 보일 때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랄지 아니면은 행동의 어떤 과격함이 어떻습니까? 저 앞에 벌레가 지나가면 예. 땡크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머릿속에 위에 있는 뭐 물소리가 조금 떨어지면 굉장히 큰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소리 자체나 감각이 자기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극에도 크게 공격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칼을 휘두르고 뭐 벽돌을 던진다든가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예, 어제 저희가 그날에 있었던 정말로 잔혹한 일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해봐서 많은 분들, 돌직구쇼 보는 분들도 충격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우발적 범죄냐 아니면 계획적 범죄냐를 두고서 사실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프로파일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한 계획 범죄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망상사파에 사로잡힌 우발적 범죄입니까? 망상사파 중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적 프로그램이. 예. 평소에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에 따라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그 망상이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돼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자극에 톡 던져지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듯이 확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성이 존재하는 건데 그 계획성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인격과 연결되는지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계획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극은 우발적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께서 판결하실 때 이 두 가지 같이 보고 하시는 거죠. 계획성이 존재하지만 자극은 우발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안인득의 사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이 시점에서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안인득의 눈빛 때문입니다. 허은하 소장님, 불이익을 당해왔다. 기자들 향해서 제대로 취재를 하고 제대로 좀 밝혀달라라고 말하는 안인득의 목소리에는 상당히 무언가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보인 것 같아요. 본인이 5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도 전혀 죄책감이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더 분노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 표정만 보게 됐을 때는 너무나 평범해요. 너무나 평범한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 표정은 너무 평안하죠. 평안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지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그 표정이에요. 두렵습니다. 1%밖에 가능성이 없다 우리에게 하더라도 그게 내가 된다면 그거만큼 두려운 게 없고요. 이거는 지금 죽음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만 불쌍한 건가요? 저거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뭐 심리 치료를 하든 뭐 하든 그래도 사람을 죽이고 특히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계획적으로 우발적으로 했다 치더라도 왜 어떻게
덩치 큰 사람은 때리지 못하고 예. 약자, 노인 이런 분들만 그렇게 죽일 수 있었는지 좀 진짜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병이 아닌 거 아닌가요? 어린 소녀와 할머니를 죽이고 어린 소녀를 감쌌던 엄마를 찌르고 네. 약자들만 범행에 타깃을 삼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헌 소님 말씀하신 게 인격이 그쪽으로 편집돼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치료 플러스 처벌이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게 인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적어서. 그러니까 그 망상이 이게 쌓여갖고 분노가 쌓여서 인격이 바뀌면서 계획 범죄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날에 이 안인득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들고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모습도 CCTV를 저희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유소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진주의 그 참혹한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주유소입니다. 이 주유소에서 안인득이 기름을 사갔다는 거예요. 주유소 직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간식점 왔습니다. 오토바이요. 그 안 이상한 낌새가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정상인 듯한 보이더라. 저는 안인득이 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들고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찬 상태로 아파트에 들어서는 모습이 지금 CCTV로 고스란히 녹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인득이 집 안에 들어와서 기름을 집 바닥에 흘린 뒤에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범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분석하셨듯이 망상사파 안에 어떤 그 계획성이 프로그래밍 돼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부분은 조현병 혹은 이런 병이 있다고 해서 저런 계획성이 없다. 천만에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성이 존재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겠지만은 반드시 계획성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현병 자체가 바로 저런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다수의 이 조현병 증세는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 조현병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으로 아픈 분들까지 도매급으로 네, 맞아요. 다시 좀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일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거듭 부탁드리는데요.